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가 이어졌고 한랭 질환자도 발생했습니다. 차 없는 도청 사업이 표류하면서 주차난 심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주차 요금 인상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는데 민주당의 반대 결정으로 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확보할 신설과 폐지를 가능하도록 했는데 지역 대학의 기회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일주일째 한파특보가 이어진 충북은 최강 한파를 보인 어제보다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가 이어졌고 한랭 질환자도 발생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긴 패딩 점퍼에 털부츠와 목도리까지 거리의 시민들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전기난로에 두꺼운 옷을 한껏 껴입었지만 얼음장 같은 냉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눈이 오고 막 이렇게 미끄럽고 이러니까 그냥 어쨌든 너무 추워요. 추워서 견디기 힘들어요. 맹추위에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뜸해지고 팔리지 않은 채소가 혹시라도 얼어붙을까 진열을 포기하고 비닐로 덮어둡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내놓으면 얼어서 다 안에다 넣어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날씨가 너무 추워. 밖에는 못 내놔. 추워서. 오늘 아침 청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1도, 충주 수안보는 영하 18.9도까지 내려가는 등 도내 전 지역에서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강력한 한파에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충북 지역에서 3명의 저체온증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고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도 잇따르면서 지금까지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동파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왔고요. 지금 동절기에 한파가 지속적으로 올 경우 이제 계량기 동파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청주 기상지청은 내일 오후부터 점차 기온이 누그러지겠지만 수요일부터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해 한파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첫 혁신 사업이었던 차 없는 도청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행 넉 달 만에 차 댈 곳을 찾아 헤매던 이전 도청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는데요. 김 지사도 최근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충청북도가 주차 요금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오전 충북도청 주차장입니다. 차량들이 차 댈 곳을 찾아 본관과 신관, 민원실 주변 주차장을 빙빙 돕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차들은 주차 차량 앞을 가로막고 이중으로 주차를 합니다. 올해 마지막 도유의 정례에도 지난주 폐회되는 등 특별한 행사가 없는데도 도청은 지금 만차입니다. 지난 8월 차 없는 도청 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모습과 확연히 다릅니다. 당시 닷새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사무관급 이상 등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외부 주차를 독려하면서 도청 주차가 한결 수월했었습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없어요. 저쪽 뒤로 뺑뺑 돌아도 없어 자리가. 지금 차 안에 들어가니까 막 엉켜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넉 달 만에 사업이 표류하면서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도유회는 직원용 통근버스 4대를 임차하고 도청에서 전시 공연을 하기 위한 예산 2억 5천만 원을 모두 깎았습니다. 정말 많이 탔을 때 7명, 평균 3명, 5명 이렇게밖에 차량을 이용을 안 하고요. 직원들이 세운시에는 1명, 2명 이렇게밖에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불필요하다. 충청북도도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도청 주차가 가능해지는 출장 확인서를 각 부서가 아닌 총무과에서 일괄 발급하고 현재 13곳인 외부 주차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청 주차비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게 또 자율적으로 좀 시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많이 있죠.
지난주 김영한 지사도 도청 주차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는데 김 지사도 오전 이른 일정 등을 이유로 통근버스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해 도청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도인사위원회가 도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직위 해제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직위 해제 사유는 사업 추진의 비적극성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인사 조치에는 김 지사의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지역 대학들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러한 규제 완화의 결실이 수도권 대학에 돌아가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은 2024년부터 대학들이 입학 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과 신설이나 폐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대학의 큰 부담이었던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없앤다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대학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학과별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대학들은 인문사회 계열 정원을 줄여 이공계열을 늘리는 식의 개편이 어렵습니다. 인문사회는 학생 25명당 교원 1명, 이공계는 학생 20명당 교원 1명이 교원 확보율 기준이라 인문계 정원을 줄여 이공계 정원을 늘리려면 교수를 더 많이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방안대로 교원 확보율 기준이 사라지면 인기학과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거란 겁니다. 현재도 일반 대학이 일반 대학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현상들이 더 심해질 것이다. 지역 대학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방안에 따라 교수 충원에 나선 이 대학은 6개월째 교수 1명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습실과 각종 첨단 장비가 필요한 이공계열 정원도 무작정 늘리기엔 재정 부담이 큰데 수도권 대학들까지 이공계 중심의 학과 개편에 뛰어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거세질 거라는 우려입니다. 재정 확보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좀 구분지어서 규제 완화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제 완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실질적인 대학 재정 지원책과 지역 간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시의 옛 본관 철거 예산이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부활했습니다. 이제 내일 열리는 본회의로 공이 넘어갔는데 현재로선 본 예산과 기금 운용안이 분리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우표 기자입니다. 기금 운영 계획안을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기금 운용 계획안 속에 있는 청주시의 본관 철거 비용 17억 4,200만 원 전액을 되살려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지리한 논의 끝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투표 끝에 부활이 결정됐습니다. 전체 예결위원 13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 7명 전원이 철거 비용 삭감에 반대하면서 가결된 것입니다. 그걸 정쟁의 어떤 도구로 몰아서도 안 되고 당론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이게 근 10여 년간 그런 정쟁에 몰아서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 있고.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023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럴 경우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부동수로 부결되고 본예산만 가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또한 이제 무시한 처사인 거죠. 결국은 이것은 이범석 시장의 불통 행정.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원한 가운데 철거 비용 반영 여부에 대한 청주시 의회의 지리한 논쟁 또한 장기전에 들어갔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글로벌 2차 전지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 수조 원대 투자 협약을 충청북도 청주시와 체결했습니다. 오늘 투자 협약은 LG에너지솔루션이 오창 1공장과 2공장에 오는 2026년까지 4조 원을 들여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고 1,800명을 고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방수 사장은 지역사회의 지지가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선도 업체로 성장하는 데 큰 동력이 됐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오송 2단지인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내년과 내후년 각각 6,000세대씩 총 12,000세대의 인구 대이동이 예정된 가운데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 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북경자청은 오송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68개 세부사업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앞두고 따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지만 형편이 안 돼 즐겁게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천 지역 주류 도매업 등 4개 업체가 아이들을 위한 산타로 변신해 6년째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빨간 산타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선물을 예쁘게 포장합니다. 선물 박스 안에는 신발과 옷, 블루투스 이어폰, 가방 등 제천 지역 취약계층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엽서에 고이 담습니다. 제천 지역 주류도매업 등 4개 업체 대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관과 함께 마련한 행사입니다. 지역에서 기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 6년 전에 초록우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걸 알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지역 아동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 게 벌써 6년째. 매월 40만 원씩 기부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현금을 지원하거나 갖고 싶어 했던 물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는 지역 내 40명의 아이들이 선물 꾸러미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겨울에 또 크리스마스에 산타를 만난다는 기쁨이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지역 아동들의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보자는 취지에 공감한 4개 업체가 모여 한 해 2천만 원 정도, 6년간 1억 원이 넘는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또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저 아이들의 특히 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산타로 변신한 제천 지역 업체가 추운 겨울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파업 동참을 강요하며 동료를 흉기로 협박한 노조원을 검거한 충주경찰서 경찰관이 1계급 특별 승진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충주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정복과 임종대 경위를 경감으로 특별 승진시키고 형사과 경위 3명에게는 경찰청장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13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조합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한국노총 강원지역 간부 40대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조합원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내년부터 청주시 의회 임시청사로 사용될 성안길 옛 KT 청사를 놓고 청주시와 건물 소유주 측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인 KN파트너스는 청주의 보상 약속을 믿고 저렴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시의회 이사 과정에서 입구를 쇠사슬로 막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매입 비용 450억 원은 과도하다며 가격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9주 연속 하락한 데 이어 주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5.1로 전주 대비 0.47% 떨어졌으며 매매 가격 기준치를 산정한 지난 2021년 6월 넷째 주 이후 누적 하락률 2.78%를 기록했습니다. 12월 둘째 주 전세 가격 지수는 105.6으로 같은 기간 0.62% 하락했습니다.
네,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컸던 차 없는 도청 사업이 예산까지 전액 삭감되면서 결국 표류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다수를 설득하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 되기 어려운데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다른 사업들의 추진에 있어서 촘촘한 사전 계획과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